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문항 풀이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문항에 대해 특징과 분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제된 범위는 대수 교과목에 로그 함수와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까지의 내용에다가 플러스 수연이 출제되었는데, 출제된 범위가 조금 독특한 것은 지난 중간고사 때의 범위가 독특했기 때문이죠. 지난 중간고사 때 지수부터 지수 함수까지 로그 함수 제외하고 and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인 방부등식 등의 활용 제외하고가 1단원 내용 중에 들어갔고,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로 나가서 기말고사의 중간고사에 봤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예일여고의 경우에는 올해 1학기에 부교재로 EBS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를 활용하는데, 출제 범위와 교재를 기반으로 한 출제 문항에 대한 분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출제된 경향은 작년도 기출, 즉 2025학년도 2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기출과 비교해보면 단답형 문항, 항상 전통적으로 작년도 재작년도 한 3개년 이전 기출에서는 단답형 주관식 문항이 아주 쉬운 문항 1점 배점, 2점 배점으로 한 5, 6문항 정도가 출제되었었는데, 그 문항들이 아예 없어지면서 선택형 객관식 문항수가 늘었습니다. 총 출제 문항수가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3문항, 21문항으로 출제되어서 총 문항수는 변함이 없지만 단답형 주관식으로 쉽게 나왔던 5문항이 완전 없어지고 그게 다 객관식 문항으로 바뀌면서 객관식 문항 풀어야 하는 어려운 문항수가 늘어나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역시 상승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중간고사랑 비교하면, 즉 우리 지금 고2 학생들이 지난 4월에 봤던 26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랑 비교하면 중간고사 때는 1번부터 12번까지 문항이 전형적이고 쉬운 문항, 13부터 18번까지 5문항이 객관식 문항 중에 어려운 문항 이랬었는데, 기말고사 어제 본 기말고사에는 객관식 18문항 중에 쉬운 문항이 1번부터 8번까지 문항수가 4문항 줄었습니다. 쉬운 문항이 8문항만 쉬웠고 나머지 9번부터 18번까지 문항이 우리 학생들 다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출제 난이도가, 문항수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쌤 생각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중간고사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서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쌤이 알고 있는데, 기말은 더 어렵게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고요. 그래서 쉬운 주관식 단답형 문항도 줄어들어 객관식 문항도 늘어났는데, 작년도 기출과 비교하여 올해 지난 중간고사랑 비교하여도 객관식 문항 중에 쉬운 문항이 줄어들고 어려운 문항이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교재 변형 문항, 즉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 중에서 숫자만 바꾼 형태의 변형 문항이 2문항밖에 없었습니다. 쌤 보기에. 지난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숫자만 바꾼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있고, 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구조가 동일한 문항이, 부교재에 있는 문항 중에 구조가 동일한 문항이 그래도 꽤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숫자만 바꾼 문항은 2문항밖에 없는 데다가 구조를 가져왔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울 만큼, 애매할 만큼 부교재에 없는 문항 중에 어려운 문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문항들 역시도 부교재 변형이 아닌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자연스레 이어질 내용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매우 어렵다고 느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항상 예일여고 기출 분석하면 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 어려운 문항들
이 모두 객관식 선택형 문항이라 우리 학생들 시험 결과를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 어려운 좋은 문제들을 풀이해서 맞은 학생들보다는 대부분 찍어서 또는 마무리까지 못하였지만 본인이 구한 깔짝거리는 답이랑 제일 비슷한, 결국 찍은 거죠. 그런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어쨌든 더 얘기할 것은 부교재에 수록되었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나왔을 뿐 아니라 특히 잠시 후에 풀이할 거지만 18번 문항의 경우에 공통수학의 내용, 그 고1 수학의 내용 중에 대칭이동을 이용한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활용하는 문제여서 대수 내용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어려워하는데 이전 교과 내용, 그러니까 지난 학습 내용까지도 같이 융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어렵죠. 그런 문항도 있어서 출제된 문항이 아주 좋은 kw리티의 훌륭한 문항이지만 그 문항이 쌤 생각에는 너무 과하게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정말 제한 시간 내에 그걸 충분히 풀이하여 학생들 중에 변별을 가리는 시험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얘기하면서 자세한술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거듭거듭 예상했지만 우리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저번 중간고사도 어려웠는데 중간고사보다 더더욱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중간고사 기출분석 촬영하면서는 부교재 변형률이 높으나 완전 숫자만 바꾼 변형 수도 물론 몇 개 있지만 구조만 가져와서 문제에 물어보는 것의 내용만 가져와서 식은 완전 바꾸거나 함수는 완전 바꾸거나 하는 형태로 출제되니 부교재 문항을 겉핥기식의 학습이 아니라 정말 구조를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무엇을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요를 반드시 정리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말고사를 막상 치르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 부교재에서 변형되어 나온 문항이 오히려 거의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새로운 문제, 새로운 표현의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풀이하고 접근하고 시도해볼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도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많이들 보자마자 처음 보면 몰라, 안녕 이런 식의 태도인 경우가 많은 듯해서 우리 예일여고 학생들은 특히나 더더욱 부교재의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형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새로운 문제들, 가장 좋은 자료는 타학교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들의 문제들을 계속 꾸준히 접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시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거듭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경향에서도 살짝 말했지만 저번 중간고사 때도 고1 수학의 내용 중에 복소수의 음의 제곱근의 성질인가? 그게 반영돼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고 이번 기말고사 때에도 고1 수학 내용 중에 대칭이동을 활용한 선분의 거리합의 최소값 하는 문제가 나온 걸 보아 예일여고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에 여러 단원이 포함된 경우에 각 단원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형태보다는 융합하고 연계하고 삼각함수와 수열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수열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나 이런 식의 출제도 많은데 그뿐 아니라 이전 과목, 고1 과목 또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2학년 2학기 미적원을 할 때에도 대수에서 나오는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가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미리 해서 이전 과목, 즉 지나간 과정이라 하여서 정말 안녕 하지 말고 반드시 자주 활용되는 내용들, 대칭이동이나 2차 함수나 고1 수학의 내용 중에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좀 반드시 항시
복습하고 생각하고 해야겠고, 대수 과목은 사실은 수능에도 출제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1 때 것처럼 쿨하게 안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2학기 과목을 공부하면서 1학기 과목을 좀 많이 까먹을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내신 직전 기간이 아니면 대수 과목의 연습 문제 정도들은 계속 좀 꾸준히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학생들이 어려웠을 만한 문항 풀이하고 마무리 멘트 할 때 한 번 더 앞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출제된 문항 중에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만한 문항 3문항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요 화면은 이번 기말고사 문제 중에 부교재에 있는 문제와 완전히 유사한 구조 또는 완전 유사한 숫자만 바꾼 정도의 변형, 문항이 뭐뭐 있었는가를 비교해본 표인데, 아까 분석 때도 언급했지만 숫자만 바꾼 정도의 문항은 쌤 생각에는 한 3문항 정도밖에 없었고, 그 외에 객관식 어려운 문항들은 부교재에 있지 않은 새로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웠을 만한 문항 3문항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0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3문항 말고도 사실 더 풀이를 해주면 좋겠긴 한데, 계산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사실 있었고, 부교재 변형이어서 숫자만 하나 바뀐 거지만 그 바뀐 숫자 하나 때문에 계산이 정말 훨씬 긴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괜히 해설 영상만 길어질 듯하여 그래프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문항만 풀이해 보려 합니다. 네, 어쨌든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단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라 인데,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을 좌변식의 그래프와 우변식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로 해석해야 되겠죠? 문제는 좌변식의 그래프를 x에 대한 함수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릴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즉 y는 해서 떼어볼게요. 좌변식 y는 절대값 4의 x제곱 빼기 2의 x플 a제곱, 이 식의 그래프를 x 관한 함수의 식의 그래프로 관찰하되 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함수의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으로 바꾸어 쓰면 2의 x제곱이 눈에 2번 밟히니 치환하여 그래프를 관찰해 보려 합니다. 즉 2의 x제곱을 t라 치환하면 x값이 모든 실수이어도 2의 x제곱의 값인 t의 값은 0보다 큰 값이 되어야죠. 즉 t가 0보다 큰 값일 때 y와 x에 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던 함수의 식이 2의 x제곱을 t라 치환하면 y는 t의 제곱 빼기 2의 a제곱 곱하기 t의 전체 절대값식으로 바뀌면서 t에 대한 2차 함수의 전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좌변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까요, 여기까지? 근데 절대값 기호 안에 2차식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 이 y와 t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인 t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t를 ft라고 부를 때 y와 t에 관한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ft 전체 절대값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좌변식을 t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로 관찰한다면 ft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t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냅두고 t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t축에 대해 대칭 이동 뒤집어 까서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할까요? 네, 그럼 ft의 그래프는
표준형 바꾸어 꼭지점 찾고 그려도 되고, 또는 인수분해하여 t축과의 교점을 찾아도 되겠죠?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ft는 t 곱하기 t-2의 a제곱.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만 2의 a제곱은 상수입니다. t 앞에 붙어있는 계수인 거죠. 네, 그래서 ft의 그래프는 t축하고 0,0하고 2의 a제곱, 0에서 만났는데 2의 a제곱이 반드시 양수니까 t축이랑 ft의 교점은 0과 2의 a제곱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니 아래로 볼록이겠죠. 인수분해에서 t축과의 교점을 생각해 그린 거고,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얘를 t 앞에 계수 반띵 t-2의 a-1제곱의 완전제곱 빼기 2의 a-1제곱의 전체제곱이니까 4의 a-1제곱, 즉 대칭축이 2의 a-1제곱에 꼭지점의 함수값이 -4의 a-1제곱. 이해할까요? 계산입니다. 요 정도는 사실 고2 수준이면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ft인데 다시금 말하지만 주어진 식, 좌변식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여 관찰하면 ft 그래프가 t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냅두지만 t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t축에 대해 대칭이동 한 그래프로 이 꼭지점 -4의 a-1제곱이 4의 a-1제곱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중요하게 가야 할 것은 2의 x제곱을 t라 치환했을 때 t의 값의 범위가 뭐다? 0보다 큰 t범위다. 즉 빨간색 함수 그래프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t범위, 세로선 0보다 오른쪽의 범위만 관찰하여야 된다. 즉 덧대지는 색깔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영상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그래프만 관찰해야 된다. 이 노란색 부분의 그래프와 y는 16,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 2번, 3번 설명하지 않아도 가로선 16이 4의 a-1제곱과 똑같아야 노란과 파란 가로선의 교점이 2개가 되겠죠. 따라서 4의 a-1제곱이 16, 4의 제곱과 같으려면 a-1이 2여야 되므로 a의 값은 3이어야 되는구나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이 좌변식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절대값 기호를 베끼고 방정식으로 풀이하려 하면 못합니다. 그죠?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좌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시계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건 역시가 나누는 것부터가 짜증나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좌변식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다면 적당히 치환하여 관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8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까 분석에서 여러 차례 했던 공통수학 1의 대칭이동을 이용한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활용하는 문제여서 아주 고난도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쌤도 판서를 되도록 좀 잘 해보려고 신경 쓸 테지만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y는 a의 x제곱 풀릴 밑이 a인 기본형의 지수함수를 y방향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겠죠? 의 그래프 위의 점 p랑 y는 로그 ax 풀릴 밑이 a인 기본형의 로그 함수를 또 y방향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 q가 있다. C점인 0,1에 대하여 CP 길이와 CQ 길이가 똑같습니다를 만족한대요. 여기까지 일단 읽고 생각해 볼게요. 쌤 판서를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긴 한데 여기다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 풀일인 p점이 있는 지수함수와
y는 로그 ax 풀1인 q점이 있는 로그 함수는 모두 밑이 a인 지수 로그 함수를 y방향 1만큼씩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데다가 c점인 0,1은 0,0 원점을 y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될까 봐봐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y는 x 직선에 대해 밑이 a인 지수 로그 함수 로그 ax랑 y는 로그 ax랑 y는 ax 제곱이 서로 역함수로 요 직선에 대해 대칭적이잖아요. a가 루트 2보다 크니까 잘 그린지 모르겠다. 기본형의 지수 로그 함수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y는 x가 서로 대칭적인데 이 그래프를 y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의 p점, 요 그래프를 y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 q점, y는 x 직선이 지나가는 원점을 또 y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c점이라서 이 하얀색 세 그래프 모두를 y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 풀1 위에 c점이 있고요. 요 파란색 지수 함수 위에 p점이 있고 요 파란색 로그 함수 위에 q점이 있다는 거죠. c점은 y는 x 풀1 직선 위에 변하는 점이 아니라 0,1로 고정된 점이고 요 파란색 지수 함수 위에 p, 요 파란색 로그 함수 위에 q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말? 이 하얀색 세 그래프 모두를 y방향 1만큼씩 올린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들이에요. 근데 요 c점에 대하여 지수함수 위에 p랑 로그함수 위에 q 사이의 거리들이 똑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파란색 지수함수 위에 p점이 만약 요 점이라면 p랑 q점 사이 거리는 이만큼의 보라색 거리가 될 테니까 요 파란색 로그함수 위의 점 q점이 이 c점으로부터 요 보라색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되려면 이런 데이면 말도 안 되겠죠? p점이 이 보라색 점이라고 칠 때 q점은 눈대중으로 찍는 거지만 한 이쯤에 있어야 보라색 거리들이 똑같습니다가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p점이 파란색 지수함수 위에 이와 같은 점이면 이 빨간색 p점과 c점 사이 거리는 요 빨간색 거리가 되는 거고 파란색 로그 함수 위에 q점하고 요 c점 사이 거리가 빨간 거리랑 똑같으려면 빨강이 p점일 때 파란색 로그 함수 위에 q점은 이쯤? 이렇게 되어야 빨간색 거리가 똑같겠죠. 하고픈 말은 결국은 보라색 PQ점이나 빨간색 PQ점이나 파란색 지수함수, 파란색 로그함수 위에 아무데나 찍혀있는 점이 아니라 P점이 어딘가에 찍히면 Q점은 따라서 찍히는 점이 돼야 돼요. 어떻게 따라서 찍혀야 되냐? 보라색 PQ점과 빨간색 PQ점은 결국 서로의 점이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적인 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까요, 이 말? 괜히 그래프만 크게 그린 것 같은데 그래프는 지울게요. 결론적으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그릴 거라서 결론적으로 하고픈 말은 이 셋째 줄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PQ 두 점은 이렇게 쓸까요? P점과 Q점은 서로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적인 두 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될까요? 우리가 고1 수학에서 배운 직선의 대칭이동된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P점의 좌표가 A, B일 때 P점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인 Q점 좌표가 어떠한 꼴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이 Y는 X 풀릴 직선의 대칭적인 두 점이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계산을 직접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뭔 소리냐면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적인 두 점, P점이 여기, Q점이 여기 있으면 이 두 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두 가지죠. 첫째, PQ 연결한 선분의 한가운데 점, 즉 중점을 Y는 X 풀릴 직선이 지나가는 거. 둘째, PQ 연결한 주황색 선하고 Y는 X 풀릴 직선하고 수직인 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PQ 두 점의 좌표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뭔 소리냐면 P점의 좌표를 A, B, Q점의 좌표를 M, N이라고 할 때 이 두 점의 좌표가 Y는 X 풀릴의 대칭적인 두 점이면 A, B와 MN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려 합니다. 어떻게? 방금 말한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가 뭔데? 주황색의 한가운데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둘째, 주황색 직선이 하얀색 직선하고 수직이다. 써볼게요. 그럼 첫째, 이 두 점의 중점, 즉 2분의 A', 2분의 B'이 두 점의 중점이겠고 이 점의 좌표가 Y는 X 풀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용하면 2분의 B'이랑 2분의 A' 풀릴이 똑같다. 이겠죠? 분수 실이니까 양변에 2 곱하면 B'이 A' 풀 2와 똑같다. A, B, MN 사이에 관계식 하나 세웠네요. 자, 둘째,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주황색 직선이 Y는 X 풀릴 직선하고 수직이다. 이면 주황 직선 기울기가 요 하양 직선 기울기랑 곱하여서 마일이다. 그러니까 주황 직선 기울기가 마일이다. 여야겠죠? 하양 기울기가 1이니까. 즉 주황의 기울기는 A마 N분의 B마 N일 텐데 그 값이 마일입니다. 분모 곱하면 B마 N이 마 A 풀 M하고 똑같다. 라는 A, B, MN 사이의 관계식 하나 더 세운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P점의 좌표를 A, B라 할 때 이 점을 Y는 X 풀릴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인 Q점 M, N을 P점의 좌표 A, B를 가지고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 1, 2를 연립하여 B마 N이 마 A 풀 M하고 똑같고 B 풀 N이 A 풀 M 풀 2랑 똑같으니까 나란히 쓰고 위아래를 더하면 2B가 마 M 풀 N 마 A 풀 A 소거되면서 2M 풀리 이므로 M은 정리하면 B 마일인가요? 그럼 M 대신에 B 마일 집어넣으면 B 풀 N이랑 집중할게. B 풀 N이랑 A 풀 B 마일 풀 1이랑 똑같으니까 이항하면 N은 A 풀 1인가요? 하고픈 말은 A, B를 Y는 X 풀릴 직선의 대칭 이용한 점을 M, N이라 할 때 M은 B 마일하고 똑같고 N은 A 풀 1하고 똑같으니까 P점인 A, B를 이 직선의 대칭 이용한 점의 좌표는 B 풀 1, A 마일 같은 꼴의 좌표다 라는 거죠. 이해할까요? 이 내용이 이후에 풀이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여기 지울게요, 그럼. 자, 슬러시 했을까지 읽고 해석했고 이어서 읽을게. 자, A점인 4,5랑 B점인 4,0에 대하여 요 지수함수 위의 점 P랑 요 로그함수 위의 점 Q에 대해 AP와 BQ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두 점 PQ를 각각 P0, Q0로 하자.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이고 이 두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값을 M이라 할 때
요 미신 A의 값의 제곱에다가 요 최소값 M을 더한 값을 구해라. 인 거죠? 너무너무 어렵다, 그지?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해석할게요. 자, P점은 아까 그래프 크게 한번 그렸다가 지웠는데 Y는 A의 X제곱 풀릴 위의 점 P C점인 0,1을 지나고 길이가 일자리인 직선 Y는 X 풀릴 Q점은 이 밑이 이 그래프를 읽기가 너무 귀찮아서 Y는 A X제곱 풀릴 그래프를 Y는 X 풀릴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Q점이 있는 Y는 로그 AX 풀릴의 그래프 여기 위의 점 P 여기 위의 점 Q 인데 PQ점은 각각이 지수로그 함수 위에 아무데나 찍혀있는 점이 아니라 아까도 거듭 말했지만 요 셋째 줄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PQ이기 때문에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적인 두 점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요 지수함수 위의 P점을 예로 하면 요 로그 함수 위의 점 Q점은 아무데나의 점이 아니라 이 P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Q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 그치? 거기까지 이해했을 거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 A점하고 B점이 하나는 4,5고 하나는 4,0인데 4,5인 A점이 특히 Y는 X 풀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X에 4 넣으면 Y가 오니까. 즉, 뭐 이런 데 있겠죠? 4,5 요 점이 A점이고 4,0인 B점은 얘네요. 요 A, B 두 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A, B 두 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요 지수함수 위의 점 P랑 요 로그함수 위의 점 B, Q에 대해 A랑 P 연결한 선분하고 B랑 Q 연결한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도 말하고 좀 다시 지웠지만 지수함수 위의 점 P랑 로그함수 위의 점 Q는 서로 관계없는 아무데나 찍히는 점이 아니라 P점을 이 지수함수 위에 하나 찍으면 Q점은 걔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반드시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점이 만약 요 지수함수 위에 어디 아무데나 얘로 할까? 얘를 P라 하면 Q점은 로그함수 위에 찍는데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P점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위치에 찍어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AP와 BQ의 합은 A랑 P점을 연결한 요 빨간색 선분에다가 B랑 Q를 연결한 요 빨간색 선분의 합을 말하는 거겠죠? 이 완전히 어느 한 꼭지점도 공유하지 않는 두 선분의 합. P점이 빨간색 점이면 이 두 선분의 합은 빨간색 선분의 합인 거지. 하나 더 해볼게요. P점이 만약에 요 점이면 Q점은 보라색 점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요 보라색 점이 돼야 되고 그때 AP와 BQ의 합은 요 보라색 선분하고 요 보라색 선분의 합 여기랑 여기의 합 이해할까요? 따라서 P점이 빨간색 점이면 PQ점이 빨간색 두 점이면 AP와 BQ의 합은 빨강 두 선분의 합 PQ가 보라색 두 점이면 이 두 선분의 합은 보라색 두 선분의 합입니다.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빨간색 두 선분의 합보다 보라색 두 선분의 합이 짧겠죠? 이 두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할까요? 이제 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선분의 합이 언제 가장 짧아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두 선분이 각각의 양끝점의 선분의 양끝점이 어느 것도 포개지지 않으니까 두 선분이 완전히 끊어진 두 선분처럼 보이니까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하느냐?
PQ점이 서로 아무데나 찍혀있는 점이 아니라 P점과 Q점이 서로 이 직선에 대해 대칭적인 점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잘 보세요. B랑 Q 사이 거리가 보라 거리든 빨간 거리든 B점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B점인 4,0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아까 설명한 요 내용에 의해 4,0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5, 마일 B 다시라 부르면 잘못 계산했죠? 마일, 5 미안 아닌데? 나 과정 지웠는데 계산이 이상하다. 결론은 요게 B 마일, A 풀린 이거든요? 쌤이 아까 지워가지고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는데 아까 계산 어딘가에서 주접 떨었나봐요. 미안해. 이거가 돼야 돼요. 결론은 B점인 4,0을 Y는 X 풀릴 대칭 이동한 점은 마일, 5가 되는데 위치로 그리면 이쯤의 점이 되는데 B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찍으면 뭘 할 수 있냐면 P랑 Q 사이 거리가 보라 거리든 빨간 거리든 Q점하고 P점이 요 직선의 대칭, B점하고 B'점도 요 직선의 대칭이라서 보라색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고 또한 빨간색 요만큼의 길이도 어디 가서 빨간색 요만큼의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거 이해할까요? 요 계산을 내가 아까 잘못했던 게 어디가 잘못했는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참 찜찜하네. 괜찮겠죠? 네. 하고픈 말은 이 보라색 두 선분의 거리 중에 이 선분 길이가 요 선분 길이랑 똑같아서 보라색 두 선분의 합은 결국 이 보라색 P점에 대해 B'에서 A를 이렇게 꺾어서 가는 길이의 합. 빨간색 두 선분의 합 중에도 이 빨간색 길이 부분이 요 빨간색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B점을 직선에 대칭, Q점을 직선에 대칭한 거라서 그런 거죠. 똑같아서 이 빨간색 두 선분의 합도 이 빨간색 두 선분의 합 이랑 똑같아지므로 결국은 B'에서 A까지를 이 빨간색 점을 지나 가는 경로의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B'에서 A까지 가는데 보라색 같은 가까운 점을 들렀다 가는 것이 빨간색 같은 멀리 있는 점을 들렀다 가는 것보다 짧아지는 거지. 가장 짧아지게 하여라. 이면 결국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짧으냐면 B'와 A를 선분으로 연결하게 하고 선분이라 했는데 직선으로 긋지 않을게요. 선분으로 연결하게 하고 이 주황색 선분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이 점을 P점으로 할 때인 거죠. 결국은 이 주황색 점이 P0란 얘기입니다. 이해할까요? 저게 진짜 계속 찜찜하네. 아까 쌤 계산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깔깔. 자, 그럼 이 주황색 점이 P0고 이 P0를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요 점이 Q0라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그럴 때 이 주황색 P0, Q0 사이의 거리. 안 쓴 색깔 뭐 있을까? 요 초록색 길이가 얼마입니다? 3√2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A값 구할 뿐 아니라 이 두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B'와 A를 선분으로 연결한 이 주황색 길이가 될 때이고 그 최소 값이 M인데 A점 좌표는 4,5고 B'점 좌표는 마일, 5니까 A랑 B' 사이 거리는 5이므로 M의 값, 문제에서 말한 저 스몰 M의 값은 5라는 것을 이미 계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P0랑 Q0의 좌표를 나타내어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다라는 걸 활용해 A 값만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P0는 다시 A랑 B'를 선분으로 연결한 것이랑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인데, 지수 함수. A점은 4,5고 B'점은 -1,5니까 이 주황색 가로선 A랑 B'를 연결한 선분은 결국 Y는 5인 거죠. 따라서 P0의 X좌표는, P0점의 좌표는 Y는 A의 X제곱 풀린 지수함수 그래프가 Y는 5 가로선이랑 만나는 점입니다. 따라서 A의 X제곱 플러스 1이 5랑 같아지는 X, A의 X는 4가 되는 X, 즉 로그 A의 4가 P0의 X좌표, 즉 P0점의 좌표는 로그 A의 4,5가 되겠죠? 이 P0점을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Q0가 돼야 하니까 A, B를 Y는 X 풀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은 B, A 풀릴 이므로 로그 A의 4,5를 Y는 X 풀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은 4, 로그 A의 4 플러스 1일까요? 이해되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초록색 길이가 3루트 2입니다. 다시 말하면 P0랑 Q0에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 만들어낸 직각 2 등변 삼각형의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는 3과 3입니다. 여야겠죠? P0랑 Q0를 연결한 선분은 Y는 X 풀릴 직선하고 수직 이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즉 Q0의 X좌표에서 P0의 X좌표를 뺀 4 빼기 로그 A의 4의 값이 얼마다? 3입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로그 A의 4가 1이어야 되므로 A는 4가 되겠죠. A가 4니까 A 제곱인 16에다가 M인 5를 더하면 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문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Y는 X 풀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성질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요 두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 역시 대칭 이동을 이용한 두 선분의 합, 꺾여 있는 경로의 길이의 합의 최소 하는 대칭 이동 활용하는 선분의 합의 최소까지 이전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여서 문제는 아주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인데 선택형 마지막 문제라 아무도 풀이하지 않고 대부분 찍은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아까 경향 분석하면서 이 얘기는 빼먹었던 것 같은데 저번 중간고사 때에는 서술형 세 문항 모두가 셋 다 사실 어렵진 않은 문항이어서 서술형 문항 풀이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객관식 문항 중에 어려운 문제를 몇 개를 풀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면 이번 기말 때는 객관식 문제 중에도 어려운 문항이 너무 늘어났는데 서술형 문항 중에도 이 마지막 문항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문항입니다. 그죠? 부교재에도 없는 문항인데다가 사실은 저희 퍼실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퍼실 시크릿, 즉 인근학교 기출문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의 풀이에서 작년도 숭실고의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로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간고사 대비할 때 풀어봤어서 기말고사 본 이번 예일 친구들은 다들 기억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서술형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번 기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넋두리 그만하고 풀어볼게요. 자, fx, gx가 각각 fx는 미치인 로그 함수고 gx는 2차 함수인데 g합성 fx가 0보다 작다라는 식과 f합성 gx k가 2보다 크다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의 x의 값에 정수가 두 개가 있게 하고 싶습니다. 를 해석하란 얘기죠. 합성함수의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바깥 함수에 대한 부등식부터 풀이해야죠. 다시 말해 fx가 로그 2의 2분의 x, gx가 x제곱 x일 때 gfx가 0보다 작다의 x범위랑
f gx 마 k가 2보다 크다의 x범위를 찾으려면 첫 번째 부등식의 x범위를 찾으려면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범위부터 찾아야죠. 그래야 fx가 어떠한 범위를 만족해야 하는가를 찾을 거니까 즉 jx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이므로 그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범위는 2차 부등식의 풀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 만족하는 x범위 0과 2 사이의 x겠죠. 이를 토대로 g 합성 fx가 0보다 작다 만족하는 x범위는 gx가 0보다 작다 만족하는 x범위가 0과 2 사이의 x면 gfx가 0보다 작다 만족하는 x범위는 fx가 0과 2 사이인 x가 되는 거죠. 요 xx가 fx로만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할 거라 볼게요. 근데 fx가 로그 2의 2분의 x니까 로그 2의 2분의 x가 0과 2 사이인 x범위를 찾는 거죠. 즉 미치인 로그 부등식의 풀이 2분의 x가 1과 4 사이에 있는 x범위는 2와 8 사이의 x구나. 즉 요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범위는 2와 8 사이의 x구나. 이해되겠죠? 자, 둘째. 두 번째 부등식을 풀이하려면 또 첫 번째 부등식의 풀이와 같이 fx가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범위부터 구해야죠? 요 전체 덩어리를 x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즉 fx가 2보다 크다 만족하는 x범위는 로그 2의 2분의 x가 2보다 크다 만족하는 x범위 2분의 x가 4보다 크다인 x는 8보다 커야 되네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석인 거랑 똑같은 이유로 f gx 마 k가 2보다 크다 만족하는 x범위는 gx 마 k가 8보다 크다 만족하는 x를 찾아야겠죠. 똑같은 구조라는 거 이해되고 있을까요? x가 gx 마 k, gx 마 k로 바뀔 뿐이야. 그럼 k만 이항하면 결국 gx가 k 풀 8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범위를 찾아야 되네요. 즉, 요 1번의 부등식의 x범위 2와 8 사이의 x범위랑 2번의 부등식의 x범위 gx의 그래프가 gx의 함수값이 k 풀 8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범위 안에 정수 x가 두 개가 있고 싶어요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까요? 사실은 정말 정확히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 gx는 2차 함수로 x범위가 특별히 제한이 없이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 정의되는 함수지만 fx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 부분 2분의 x값이 0보다 큰 x범위에서만 정의되는 함수잖아요? 다시 말해 0보다 큰 x에서만 정의되는 fx랑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되는 gx에 대하여 g 안에 fx를 대입하는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에는 x의 범위가 특별히 상관없지만 f 안에 gx 마 k를 대입하는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 gx 마 k 대입하게 될 덩어리가 진수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gx 마 k 부분 역시도 뭐보다 커야 하냐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주어진 연립 부등식의 각각의 부등식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진수 조건까지 만족하는 x 중에 공통의 x가 정수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수 조건의 k를 이항해서 쓰면 gx가 k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된다 가 되는데 gx가 어떠한 k보다 크면 gx가 어떠한 k 풀 8보 미안합니다. 반대죠. gx가 k 풀 8보다 크면 gx가 k보다 크다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k에다가 8을 더한 것보다도 크니까 k보다는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니 2번 부등식을 만족하면 진수 부등식은 당연히 만족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2와 8 사이 x범위 중에 gx가 가로선 gx 그래프가 쓰면서 할까요? gx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표준형 바꾸면
x마일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로 꼭지점 1, 마일의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인데 그 그래프가 K88 가로선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 안에 2와 8 사이의 x 중 정수는 2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 거죠. 그래프 크게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 대칭 축의 x가 1, 꼭지점의 y가 마일인데 요 이차함수 gx가 어떤 가로선 K88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 중에 2와 8 사이의 x 중 정수는 2개. 그러면 2와 8부터 볼까요? 세로선. 요 세로선 빨간색 사이의 그래프에 있는 gx 그래프 중에 K88 가로선보다 위쪽의 x는 K88 가로선 일단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고 요 하얀 그래프가 노란 가로선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는 얘가 될 텐데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x범위의 값 중에 2와 8 사이의 x 중 정수는 2개. 그 말은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x의 값 중에 정수 x는 6과 7만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결국 노란색 가로선인 K88 가로선이 세로선 5와 세로선 6이 gx랑 만나는 두 점 사이 G5와 G6 사이에 있어야 된다를 의미하겠죠. G5는을 계산하면 25 빼기 10, 15고 G6을 계산하면 36 빼기 12, 24인가요? 따라서 방금 말한 대로 K88 값이 15보단 크고 24보단 작아야 된다. 15와 24 사이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가 위치 판단인 거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등호 판단. K88 가로선이 가로선 15랑 똑같아지더라도 이 가로선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만 찾을 거기 때문에 x범위 안에 정수가 6, 7만 들어가는 거 맞지만 24 가로선하고 같으면 교점 정수 x는 7 하나만 있으니까 15에만 들어가고 24엔 빠져야겠죠. 우와, 이해할까요? 끝! 대입 이항하면 k는 7 이상 16 미만이어야 된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아이고. 이상으로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예일여고 기말고사 출제된 문항에 대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항의 풀이를 해봤는데 아까 초반부에서 출제 경향을 얘기한 것도 좀 길었고 각 문항의 해설도 좀 길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결과랑 관계없이 어쨌든 시험 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고등학교 2학년 공부에 적응하려 하니까 고세 1학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1학기 결과도 흡족하지 못하여 이제 내신 망했다. 내신으로 대학 가기 힘들겠다. 정시로 갈아타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올해부터 내신 5등급제로 바뀌기도 하였고 우리 학생들 학년도부터 지금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수능도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통합 과목으로 수학도 그렇고 과학, 사회 모두 그러므로 수능만 가지고 입시를 하거나 내신만 가지고 입시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그 전형으로 뽑는 신입생 수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입시 전형으로는 통합형, 즉 수능도 내신도 같이 보는 생기부까지 보는 전형으로 뽑는 신입생 수가 가장 많을 거라 예상될 뿐 아니라 정시로만 보는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수생, 삼수생, N수생과의 경쟁에서
현역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 1학기까지의 내신 결과가 너무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2학기와 3학년 1학기까지를 통으로 미리 포기하고 정시러로 가야겠다라는 판단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남아있는 수학 내용 중에 사실은 문과인 경우 또는 수능까지 생각하는 이과여도 미적 1, 미적 2 두 가지만 사실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여름학기, 여름방학을 잘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 사실 긍정적인 점은 쌤 생각일 수 있지만 미적 1과 미적 2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이 관통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과 스킬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보려고 해도 한번 코가 깨지고 나면 줄줄이 굴비 엮듯이 쭉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기말고사 너무 망했다고 속상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빨리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술술 털어버린 뒤에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다음 2학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만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